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쉽고 재밌게. 고지식 만담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뭐 매주 네.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해지고 느끼고 있어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 네. 약간 특이해요. 뭐예요? 특이하고 특별하고 그래서 뭐 하나 준비했는데 저번처럼 뭐 때밀이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짜잔. 이게 뭐예요? 한번 제가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아, 우와. 진짜 어렸을 때 실험실에서나 봤던 화강암, 그렇죠. 현무암, 의외암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현무암 있어요. 전현무라고. 전현무.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약간 이런 암석? 화산?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네네.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걸 생각해 보면 암석을 보다 보면 뭐 지구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지구의 역사를 안다라는 건 오늘 우리 인간의 지위를 알 수 있다. 연결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 박문호 박사님 모시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에 대해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약간 이력이 독특하세요. 왜요?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는 전자공학, 전자공학. 그리고 뭐 반도체 통신 소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뭐예요? 나오면 저는 이제 그냥 핸드폰밖에 올라가지고 여튼 중요한 건 이제 공대였는데 공대셨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선 뇌과학, 지질학. 그러니까 저랑 좀 반대세요. 저는 역사, 철학, 문학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반대해서 이제 과학의 어떻게 보면 좀 실용적인 과학에서부터 이제 순수 과학까지 좀 들어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그게 뭐 연구소에서 이제 아주 그런 응용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네. 반도체, 그렇죠. 레이저 다이오드 뭐 이런 걸 만들고 어떤 보니까네 나중에 이제 그 원리가 뭔지 궁금해진 거예요. 거꾸로. 현실에서 오히려 원리로 가신 예. 거구나. 근데 그 뇌과학은 뭐예요? 그러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다.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미묘한 느낌이 드는가. 뭐 이런 것들 궁금했죠. 어떻게 보면 상사와의 어떤 트러블, 그런 것도 커뮤니케이션의 많죠. 문제 이런 그러니까요. 것에서 원리로 또 들어가신 건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말하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지질은? 지질은 바위나 돌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보였던 것이 아니고 그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 나무가 없는 데도 있어요. 더 가보면 풀이 없는 데도 있어요. 저 유학실에 데스밸리를 갔었는데 데스밸리. 데스밸리가 처음에 산에 이런 데 나무가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좀 놀랍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산에 나무 있잖아요. 근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 있을 수 있구나.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과학적인 연구와 현장에서 뛰시다가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저희는 뭐 지나가다 돌, 나무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교수님은 저건 왜 있는 걸까? 저건 어떻게 생긴 걸까? 이런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오신 처음부터 거네요. 그랬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데스밸리나 몽골 고비 사막 이래 가면 거의 뭐 2, 3일 동안 비슷한 풍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럴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죠. 저희는 뭐 몽골 가면 오늘은 뭐 먹을까? 자꾸 저희 있는 일을 묻지 마세요. 저도 고민하고 살고 있어요. 몽골 저희 역사학적 중요한 분야예요. 큰일 날 얘기를 자꾸 갑자기.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 중독돼서 그런. 일상에 중독돼서 그렇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 단체에서 해외 탐사를 가면 꼭 회원들한테 당부드리는 게
그 일상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자마자 일단 스마트폰 끄고. 다 끄고 어. 그때부터는 일체 우리나라하고 연결하지 말고 네. 이 낯선 세계에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자. 그런데도 이제 하다 보면 대화를 할 때 뭐 주말 연습국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일상 용어에 젖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공부가 거의 효과 확 줄어들어요. 하기야 몽골에 있든 어디 뭐 안데스 산맥에 있든 거기서 또 핸드폰 하고 그런 수다 떨고 하면 그곳에 의미에 집중 못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은 그렇게 많은 분야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암석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지구 과학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길거리에 있는 돌들, 네. 우리가 야산에 있는 돌들 이렇게 보지만은 네. 뭐 의식 없이 보죠. 맞아요. 그래서 저기 무슨 돌이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봤던 화강암, 뭐 현무암 네. 뭐 이렇게 하죠. 조금 더 안산암이란 말하고 조금 더 여러분 섬노감이란 말 나오고 조금 더 안산암이란 말하고 조금 더 여러분 섬노감이란 말 나오고 조금 더 들어가면 관리암이란 말 나오는데 아 진시오리 현무암까지밖에 모르네. 네, 진짜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요. 돌솥 비빔밥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무틱틱한데 네. 약간 바삭바삭. 아, 그 화강암이 아니에요? 그게 관리암입니다. 반려암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쌤? 아, 이름만 기억을 하는 오, 거죠. 좀 아, 부끄럽네. 사실 이제 지질학 이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과학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있어서 멀게 느껴져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네. 지질학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그 지질학 공부하는 의미가 뭔지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지질학은 간단히 말해서 영국에서 생긴 학문입니다.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왜 생겼느냐 하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에 에너지 석탄이 필요했잖아요. 석탄은 대부분 땅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다 보니까 지층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세계 최초의 지질도를 그린 사람이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영국에 이제 석탄을 실어 나르니까 운하가 필요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운하를 파다 보면 대규모로 수십 킬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최초로 드러난 땅의 단면에 대해서 네. 연구를 그 시작해요. 사람이 인류 최초로 그 땅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땅의 단면에 지질도를 최초로 그린 스미스가 아주 최초입니다. 이게 약간 이제 멀다 보니까 갑자기 가까워진 게 네. 저희도 비슷해요. 역사학이나 고고학도 이제 산업혁명. 아파트 공사하거나 이러면 이제 부지를 땅을 엎으면 유목이 뭐가 나오죠? 막 나오고. 그러면 공사 중단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지질 조사를 하면서 이제 고고학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의 좀 비슷한 게 비슷한 있네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나 어떤 인간의 건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학문이 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오. 사실은 이렇게 그 길거리에 있는 이런 돌들이 뭐냐고 물으면 네. 그게 사실은 지질학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에 속해요. 아, 그래요? 의외로. 왜요? 오. 이제 암석하고 광물부터 이야기 들으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집합관계입니다. 아, 광물하고 암석이 다른 다릅니다. 느낌이구나. 예. 그래서 바위, 네. 그 이제 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암석 끝으면 광물이 서너 종류가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암석이냐 물으면 뭐 현무암, 화강암 이런 건 대충 맞출 수가 있는데 대충 보이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성분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그 화강암 볼 수 있을까요? 그래 화강암 한번 봅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요거 두 개면 다 거의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바깥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화강암이잖아요. 화강암. 그렇죠. 알죠? 네. 화강암은 석영, 장석, 운모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근데 또 구성이 돼 석영, 있구나. 장석, 운모는 광물이고 네. 그 석영, 장석, 운모 세 개가 모여갖고 화강암 암석이 되는 만들어요. 거군요. 이거 보면 분말같이 하얀 색깔인데 가루가 느껴지는 게 있죠. 네. 그 순수하게 하얗게 보이는 요 반짝반짝한 것도 보여요. 하얀 게 장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화강암은
석영장석 운모인데 이게 이제 지구 표면에 노출될 거 아닙니까? 네. 노출되면 비가 오잖아요. 네. 비가 오면 깎여요. 자, 우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있다는 거 알죠? 네.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물, 빗물이 들어가면 네, 네. 바로 물에 이산화탄소 들어가는 게 탄산수가 되죠. 탄산수는 약한 산성이잖아요. 네네. 약한 산성은 바위를 녹입니다. 오. 근데 바위가 이렇게 노출되는데 뭘 녹이느냐 하면 하강암이 노출되면 석영장석 운모 중에 세 가지도 녹는 게 아니고 장석이 녹아요. 하얀 게 녹아요? 하얀 게 녹아요. 그래서 이 장석이 녹아갖고 흘러나오면 세 개가 이렇게 딱 결합하고 있다가 하나가 녹아 나오면 두 개도 결합하기 어렵겠죠. 네. 분리가 돼요. 공간이 생기겠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래서 운모는 대략 그 자리 떨어지고 네. 석영은 알갱이가 커요. 조금 무거워요. 석영은 강물에 실려갖고 바닷가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모래라 그래요. 또 우리나라에 백사장이 하얀 백사장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 백사장.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동남아시아랑 다른 지역에 해안가에 모래가 다른 이유가 그런 거죠. 굿. 예. 아, 어. 몰랐는데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해변가가 다 다릅니다. 검은 해변가는 맞아요. 검은 모래 해변도 있잖아요. 제주도에도. 예, 산화철이고 아. 심지어 우리나라에 산으로 된 해변이 있습니다. 모래가 우리나라에? 산으로 된 게 있습니다. 어디요? 제주도에, 우도에, 제주도에, 우도에. 아, 가봤지. 가봤어요? 가봤죠. 드디어 가본 곳이 가봤지. 나왔어요. 우도 땅콩, 백짬뽕, 그리고 거기 허연대, 가봤어. 그거 잘 보면 거기에 아, 모래가 산호예요? 산으로 된 데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랬었구나. 산호입니다. 맞아요. 그 하얀 모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하얀 모래는 주로 이 화강암에서 나온 모래고 네. 다른 데 가면 조금 달라요. 쉽게 말하면 녹아 내린 게 다른 거네. 그렇죠. 그러네. 제가 뉴질랜드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너무나 모래사장이 우리나라처럼 하얗고 너무 바짝거려서 내려가 봤어요. 네. 갔는데 파우다요. 완전 가는. 맞아. 그거는 석회암에서 나온 거예요. 약간 밀가루 같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가 유학 시절에 왕창 속았던 게 있어요. 미국의 뉴멕시코에 네. 화이트 샌드 저 거기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 모래 사장 유명하죠? 가봤어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죠? 아, 못 가봤어, 나는. 진짜. 그게 이러고 쉬는데 소외당하는 거. 저도 그 유학 시절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았는데 하루 종일 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거 굉장히 큽니다. 좋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관심 있어야지. 그렇지. 그냥 논 거고 연구하신 거잖아요. 그러네. 저는 그때도 그게 이름이 화이트 샌즈 내셔널 파크이거든. 그냥 하얀 모래예요. 하얀 모래요. 모래 아니구나. 모래가 아니에요? 속았어요. 한여름에 가도 밟으면 우리 동해 모래 밟으면 한여름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한여름은 시원해요, 그거는. 맞아요. 차가웠어요. 차가웠죠? 아, 자꾸 소외되네. 네, 한번 다 같이 가시죠. 그게 뭔지 알아요? 한번 다 같이 가시죠. 자, 가르쳐 줄게요. 네. 그게 석고입니다. 석고? 석고입니다. 그건 아예 모래가 아닌. 모래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이름을 샌드 그랬잖아요. 이렇게 잘못 안 거야. 지질하게 암석하게 마지막 꽃은 모래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화이트 샌드에서 하루 종일 노셨군요. 마지막 분해된 게 다 모인 게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모래 매니아가 됩니다. 아. 모래를 돋보기나 이렇게 보면 진짜 보석들입니다. 야, 우리 그냥 모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 분해 과정 속에 진행이 됐구나. 자, 여기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장석이 녹잖아요. 네. 이 장석이 녹으면 이 녹은 게 바로 흙이 되는데 고령토가 됩니다. 고령토. 예, 이 강진의 도자기. 이 고령토 도자기 원료잖아요. 되게 좋은 그렇죠. 흙. 그렇죠. 원래 그 고령토가 토라고는 쓰는데 돌이야 돌. 네. 아, 진짜요? 도자기의 주 원료거든요. 예. 그래서 요 장석이 지질학 교과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질학 교수들이 가르쳐주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죠. 학생들한테 자네들이 길 가다가 돌 푹 차면 돌 10개 차면 그중 6개는 장석이라 하면 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흔한 겁니다. 아주 많구나. 근데 장석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깊게 들어가네요. 이건 기본 아니고 기본인데.
그렇군요. 자, 요 장석의 세 요 까만 점 같은 거 보면 하강암계는 흑운모입니다. 다 아시죠? 네, 처음 들어요. 하강암은 그럼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학교 때 기억납니까?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조금 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자, 요거 두 개 다 하강암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 색깔이. 다르다. 네. 색깔이 다른데 요것도 석영, 장석, 운모고 요것도 석영, 장석, 운모인데 네. 요 장석의 세 종류가 요렇게 보이는 하강암이 박힌 거 요거는 하얗게 보이는 거는 칼슘이 많아갖고 칼슘 장석. 칼슘을 따로 있고. 칼슘을 시멘트 횟가루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회장석. 회장 들어갔어요. 이게 회장석. 예, 회장석. 다른 말로 또 칼슘 장석.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장석이 있냐면 칼륨 알죠? K. 네네 알아요. K가 들어간 장석이 있어요. 그 K가 들어간 장석은 색깔이 요겁니다. 요 주황색 보이죠? 아, 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칼륨 장석. 자, 요 건물 외벽에 요런 색깔 본 적 있죠? 이거 집에 많이 쓰는 있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K 장석입니다. 아, 그 대리석이 아니에요? 대리석 아닙니다. 약간 저희는 허연 거 아니면 다 대리석인 줄 알거든요. 단순하거든요. 강물이 수십 종류가 있는데 네. 요 원리만 딱 알면 아, 강물은 뭐다는 걸 금방 다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도표는 강물에 관한 거예요. 이 도표를 조합하면 수백 가지 암석이 돼요. 죄송한데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자,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 네. 간단히 마그마의 조성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에 프림, 설탕, 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딱 분해하면 다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있으면 마그마의 성분. 성분. 그럼 마그마가 굳어져서 바위가 되잖아요. 네. 그럼 마그마 성분 안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성분의 경우의 수의 조합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달라진다. 색깔도 달라진다. 그러면 하강암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하강암은 석영, 장석, 운무로 돼 있다 그랬죠? 네. 이거 보시면 이 하강암이 중심 요쯤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쯤까지도 하강암 계열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사장석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끄면 요서 요까지 장석이 이게 이제 부피 비거든요.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 장석이 거의 70%쯤 되죠. 네. 요게 하강암에서 까만 점처럼 보이는 거는 100% 흑운모가 되겠죠. 네. 이해됐죠? 네. 네. 그럼 만약에 이것도 까만데 이제 나중에 제주도 현망을 보시면 까만 것 중에 까만 점들이 보여요. 오, 구멍이 아니라 점이네요. 까만 검은 깨가 박혀 있는지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검은 거는 흑운모가 아니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희석. 희석이 되는 거예요. 곧 희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 돌덩이 안에 여러 여러 가지. 성분이 막 섞여 있구나. 그렇죠. 강물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느냐 하면 무조건 도로 절개지, 그다음에 강가, 네네네. 드러난 돌이 있어야 돼요. 네네. 드러난 돌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네. 이렇게 이렇게 돌들이 검은색이 자꾸 나고 네. 그러면 아, 직감적으로 현무암이 많구나, 휘석이 많구나. 희석이 많구나 아.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화강암의 나라긴 한데 그게 곳곳에 갈 때마다 색깔과 모양이 좀 다른 이유는 탄생의 시간의 차이도 있지만 이 안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약간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화강암이 많긴 하지만 그 색상이나 어떤 질감들이 다 좀 차이가 다르다.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 지금 큰 트렌드는 뭐냐면 생물하고 강물의 공진합니다.
공진화. 예, 코이볼루션.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광물도 진화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된다는 저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생물의 진화는 딱 붕어가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키워드가 돼 있죠. 그렇죠. 바다에서 뭐 네, 이렇게 생명체 나오고 올라오고 들어가고. 뭐. 그거와 똑같이 강물도 진화를 해왔다. 와, 돌도 진화를 광물의 하는구나. 진화라고 보면 되고, 그럼 생물의 진화는 직관적으로 오는데 강물은 진화했다는 말이 뭐냐면 새로운 종의 강물이 많이 등장했다. 출현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 하면 지금 20억 년 전입니다. 대략. 그러면 어느 시대 때라고 보면 돼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이란데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이란데 모든 게 다 외계어로 들리지 지금? 시생대, 고생대 말고는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20억 년 할 때 가만히 듣고 있어야지 그걸 또 물어서 머리 아프게. 좋아요. 이왕 나온 김에 네. 고생대, 원생대, 시생대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정했냐면 네. 고생대는 예꽃자, 오래된 생명이다. 네. 원생대는 더 멀리 있다. 그렇지. 아, 멀.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네. 그 생자가 생물이란 말이거든요. 멀리 있는 아주 아마색한. 생물이기는 시생대는 생명이 막 시작하는 시초. 시생. 예, 그다음에 고생대부터 지금까지는 현생대라 그래요. 현생대. 그래서 현생대, 원생대, 원생대. 시생대 크게 세 등급입니다. 다 받아 이따 테스트한다. 네, 좀 이따 맞죠? 예.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쉬운 시간에 막 물어볼 거예요. 그니까요. 원생대. 지구도 탄생 45억 년 전부터 쭉 봤을 때 네. 강물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생긴 시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4,500종류쯤 되는 이 강물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산화 강물입니다. 산화 광물. 예.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했다는 겁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이 현상은 구체적으로 철 같은 경우는 그게 녹으로 드러나죠. 녹.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화성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도 화성의 초기에 그 바다가 있었습니다. 돌이 녹슬었나 거기는? 바로 그러게요. 그겁니다. 아, 진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진짜요? 무거운 산소 분자는 남았다가 광물에 갖다 붙어서 들어가서. 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녹슨 거예요. 어. 그럼 보통 철의 녹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화성이 된 겁니다. 아 이런 걸 전형적으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뭐 밟는 에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가 그러니까 얻어 걸렸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진짜 스스로 당황했는데 예, 그래서 저 이야기 조금 모으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돌을 볼 때 산소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야 이거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저도 처음 공부할 때 네. 그렇죠. 한 15년 전에는 뭐 돌하고 산소하고 무슨 관계성 있더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질박물관에 가면 네. 돌 전시해놓고 뭐 현마 황암 좀 이렇게 전시해놓고 분자식을 적어놨어요. 맞아요. 거기서부터 막혀요. 그거 보는 순간 모든 강물의 분자식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산소입니다. 산소가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군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했죠. 산소하고 강물하고 딱 맞았다. 네. 그래서 산화광물이 2020억 년 전에 거의 3,000종류나 폭발적으로 지구 표면에 생기게 됩니다. 이유가 그때 그러니까요. 뭐 정확히 원인이 무슨 예,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약 20억 년 전까지는 45억 년에서 20억 년까지는 대기 중에 산소가 nothing. 없었어요, 산소가. 산소가 생긴 지는 그럼 20억 년 정도밖에 대략. 안 된 거네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24억 년 전부터 대기 중에 산소가 1% 정도 농축되기 시작했어요. 네. 산소 원자 관점에서 지구상에 네. 산소가 어디 가장 많겠어요? 지구상에서 산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곳이요? 그렇죠? 일단 대기 중에 산소 그럴까? 네. 있죠. 그보다 상당히 많은 게 어디 있어요? 바다? 그렇지. 예스. 그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 핵이잖아요. 따라하셨죠? 너무 어려워요.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아, 그래요? 나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지. 예스. 똑똑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에 산소가 많잖아요. 네.
유일하게 있을 수 있는 데는 바닷물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닷물 속에 있는 산소를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판의 이동인가? 판의 이동? 이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 아니에요, 그거. 다. 땡. 뭐예요? 그냥 그래서 얘기해 제가 주세요. 이야기했던 앞에 복선이 깔렸습니다. 생물하고 강물의 공진화 현상입니다. 생물이 갈려됩니다. 산소의 출현은. 저 알 것 같아요. 바다에 있는 생물이 육지로 나오잖아요. 그 현상도 아닙니다. 아는 척 해보려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뭐 생물의 진화의 호흡과 뭐 지금 광물이 조우한 거예요, 뭐예요? 거기까지 따라왔으면 지금 물에 산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럼 물에 산소를 끄집어내야 돼요. 네. 네. 그럼 물을 쪼개야 되잖아요. 10,000도 정도 해도 안 쪼개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쪼갤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네. 근데 드디어 그걸 쪼갤 수 있는 일단의 패밀리들이 등장했어요. 누구요? 네, 박테리아. 박테리아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박테리아가 너무 작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밀인 줄 알았어요, 무서운 얘기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알아야 우리 되는 많이 거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결혼은 만다면서 요즘은 일반 상식이 돼갖고 제가 이제 우리 그런 말 지구 생명에서 박테리아가 등장했다는 거죠. 생명체로서. 그 전에 박테리아가 많았어요. 수백, 수천 종류의 박테리아가 쭉 있었는데 박테리아들은 네. 거의 35억 년 전부터 다 있었거든요. 네. 그 박테리아들이 다 물을 쪼개는데 성공한 게 아니고 새로운 종이 등장하면서 그 많은 박테리아 종류 중에서 한 종에서 네. 드디어 물을 쪼개는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시아노박테리아.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물을 쪼개지 못했다면 지구상의 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도 없었겠네요. 우린 당연히 없죠. 저희 조상님이시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그 박테리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도 등장하고 그렇죠. 광물도 대대적인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다른 강물도 있어요. 화성이나 이런 데보다 지구가 압도적으로 강물이 많아요. 서너 배. 네. 네, 네. 왜 그리 됐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바로 생명의 작용의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물을 이해하는 것이 생물하고 강물의 네네. 공진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사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땅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 맞아. 또 생물은 생물은 생물. 이렇게 배웠다 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영화에서 아니다. 배워야겠네요. 그렇게 분리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노미와 줄리엣 한꺼번에 읽는 거잖아요. 그 네네.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노미의 따로 공부하고 줄리엣 따로 공부해야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같은 소설인데. 최근에 과학자들 많이 힘들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것도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융합의 시대죠. 융합이 그래서 또 이제 융합이라는 얘기, 통섭이라는 얘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게요. 한쪽만 알면 자기 분야도 잘 알 수 없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강물 이야기는 바로 생물학의 중요한 강합성 이야기하고 링크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과학이랑 생물이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얕은 바닷물 속에 살아요. 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가 하는 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배웠던 광합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빛으로 합성한다는 거예요. 뭘? 합성한다는 거는 두 개의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성하려면 두 개의 물질이 뭐냐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을 시켜갖고 만드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감자부터 시작해 모든 지구상의 우리 종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밀림이 산소를 많이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상의 산소의 거의 25%, 4분의 1 정도는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강합성 결과로서 맞아, 강합성의 부산물로서 만들어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강물을 이해하는 길에 가장 첫 번째는 산소, 네. 두 번째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요? 예, 실리콘하고 산소가 만나고 만들어진 강물이 1,500종이나 돼요. 실리콘 하나하고 산소 두 개가 결합한 걸 SiO2라 그러죠. SiO2.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요. SiO2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 유리의 성분의 대부분이 SiO2고 아. 그게 쪼개진 걸 모래가 돼요. 네. 모래도 대부분 SiO2고 그 우리가 뭐 소포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네. 열어보면 네. 이렇게 실리카 겔이 있죠. 네. 그것도 SiO2고 SiO2가 모여진 걸 우리가 어릴 때 차돌이라 그러고 네. 격기와 그것들이 지구의 맨틀층을 만들어요. 멘틀층. 예. 지구의 맨틀층의 두께가 한 2,900km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 부피의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가장 굵은 L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실리콘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따라가야 돼요. 야, 그동안 사실은 실리콘하면 나는 그 유리창 밑에 이렇게 하얀 거 네, 포도당 이제 맞습니다. 피곤할 때 먹는 포도당 캔디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실리콘과 포도당이 굉장히 좀 중요한 종의 진화와 지구 형성에 큰 역할이 됐다. 강물과 생물의 공진화 중에 바이오 미네랄라이제이션 우리 몸 속으로 강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삼엽충 같으면 이 눈이 네. 방해석으로 돼 있어요. 우리 뼈에도 바로 인산칼슘이 들어있잖아요. 칼슘이. 그렇죠, 그렇죠. 인. 예, 인산칼슘은 그 중요한 강물입니다. 저희 뼈도 광물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 혈액에 적혈구 피가 붉게 보이는 거는 바로 그 속에 헤모글로빈 속에 산소. 철하고 산소가 결합한 산화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붉은 흙, 이 전라도 이렇게 해남 쪽에 가면 고구마 잘 되는데 보면 붉은 토양 있잖아요. 네. 해남 그 고구마가 자라는 그 비옥한 토양. 그 색깔 보면 약간 붉은색입니다. 네. 네. 그게 산화철입니다. 그 붉은색이나 우리 피에 있는 붉은색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산화철이라는 건 약간 산성을 띠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산소하고 결합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얘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튼간에 우리가 광물이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우리와는 상관없는 돌덩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광물과 굉장히 유사하고 이런 네. 걸 좀 보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구를 다 알기는 너무 너무 힘들고요. 벅차요. 일단 우리가 좀 익숙한 한반도로 오죠. 네. 저희가 사실 뭐 대동여시도 말고는 말을 아는 게 없어요. 예전에 배웠던 거 말고는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문화권에서는 과학이 참 일어나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거의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자연과학은 90% 이상 서양에서 출발했죠.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가 생긴 것도 서양에서 연구된 그거가 이쪽에서 이제 꽂혀 핀 거죠. 아니 그 교과서를 이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지리 교과서 펼치니까 네. 우리나라 지적도가 딱 있는데 옆에 1924년 딱 썼네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더라고요. 그러네요? 일단 일차적으로 이거 왜 일본 벌써 이런 생각했다가 이게 이제 근대 지질학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새로 측정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일본 동경대 쪽에 했던 경성대 네. 그 교수들이 일본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 지질에 대해서 맞아요. 책을 쓰고 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한 건 아니군요.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시작됐다고? 맞아요.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어요? 한반도는 2억 3천만 년 전에 네. 북중국지기하고 남중국지기가 충돌해서 결합돼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륙도 원래 중국 대륙에 약간 붙어 있던 거예요? 지금도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이상한 소리를 그러긴 갑자기. 비록 38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지만 지금 막 어려우니까 막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해. 그 충돌대를 찾는 개념이 좋거든요. 그걸 봉합대, 충돌대라고 하는데 북중국지기하고 남중국지기 어디서 만났느냐?
그래서 거기 이제 학설이 좀 몇 가지로 이제 갈라집니다. 네. 대략 저는 임진강대로 해서 서울에서 원산 사이 하면 그 옛날에 추가령 지구대로 해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 선이 아닌가 그런 이론이 있었고. 홍성 오대산 그 주장에는 물리적 근거가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홍성에서 네. 예, 우리나라 광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이 발견됐습니다. 박사님 눈이 막 반짝반짝하세요 지금. 그게 바로 에콜로자이트라는 광물이 나왔습니다. 역시 우린 몰라. 네. 처음 들어요. 에콜로자이트요. 예, 그거는 그게 언제 생기느냐 하면 그거 에콜로자이트라는 광물이 나온 데를 봤더니 중국 쪽에서 네. 3군데 나왔어요. 아,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친닌, 다비에, 술루라는 3곳에 중국 네. 대륙이 있다면 중국의 지역에. 예, 이름에? 중간쯤에 친닝, 다비에, 술루. 네. 그러니까 삼둥반도 기억하시죠? 네네. 삼둥반도하고 우리 인천 쪽이 같이 연결돼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요 친닌, 다비에, 술루 요거하고 네. 홍성에서 에콜로자이트가 다 발견됩니다. 라인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하나였네요. 그래서 충돌된 그 충돌대를 발견하면서 홍성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질학계에서는 이건 이거 획기적인 획기적인 발견인 획기적인 것 같아요. 발견이죠. 난리 났겠는데요. 에콜로자이트에서 더 압력이 더 들어가면 네. 다이아몬드까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요? 한반도에서는 다이아몬드 지금 가도 되나요? 지금 가도 다이아몬드 있나요? 에콜로지한테 관계 없어. 다이아몬드는 중국에서는 발견됐어요. 산둥반 중국에서 아, 나오는데 진짜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직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저희 다 수입산이에요? 예. 아쉽다. 야, 이건 좀 슬프다. 아, 진짜. 다이아몬드는 적어도 10억 년씩 걸립니다. 다이아몬드는 포에버. 저 지하 100km에서 오. 100km 더 미칩니다. 그래서 10억 년 단위로 생겨갖고 지구 생기지 표면으로 않는구나.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비싸구나. 그 다이아몬드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지질학에서. 아.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질학적으로 의미가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바짝바짝 막 생각나가지고. 한반도가 그 충돌해서 만나는 그 대역이 물적 증거 중에 하나가 에콜로자이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그게 진짜 그런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딱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충돌해서 딱 만나고 나서 그 한반도 전체에서 큰 산맥이 생기는 지질 변동은 대략 한 3번. 3번. 예. 세 번 뭔가 큰. 그러니까 지질 변동이라는 게 뭐 산맥, 강, 뭐 평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륙끼리 충돌하든지 대륙끼리 충돌하면 산맥이 만들어질 확률이 있거든. 그걸 이제 조산운동이라 그래요. 조산 운동. 예. 그런 변동, 그러니까 조산운동을 포함한 그보다 좀 약한 거 이렇게 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송림변동, 송림조산운동. 기억난다. 옛날에 외웠었는데. 네. 한국지리 다음 시간에 배웠던 제가 것 옛날에 같아요. 저기 한국지리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네. 한국지리 시험 거의 만점 맞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보조산운동. 이것도 이게 들어본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합니다. 대보조산운동. 네. 요 뭐 대보 이런 거 이름이 저 평안도에 있는 탄강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대보조산운동. 아무튼 그때 막 산맥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부딪혀서. 그렇죠. 대보조산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바로 불국사 조산운동입니다. 불국사 그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이건 처음 들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바깥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하강암이잖아요. 화강. 그렇죠. 알죠, 그는. 네. 우리 한반도에 생긴 하강암은 생일이 딱 2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일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우리 거의 유서, 동시에 유서 깊은 나라인데 그래요? 좀 실망스러운데. 그렇죠. 오, 생일 언젠가요? 생일이 언제냐 하면 중생대 쥐라기 때 네. 1억 7천만 년 전 네. 그 무렵 그때 한번 팍 생기고. 대보 조산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강암의 대략 70%가 대보조입니다. 북한하고 저 서울 인수봉 전부 다 그쪽입니다. 오. 옛날에 저희 예쁜
하우치 선생님이 요거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래요? 한마디 하세요. 네, 정경희 잘 선생님 잘 지내시죠? 지내세요? 요거는 배웠던 기억나네. 완전 잊고 있었는데 선생님 확 이렇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아는데 그다음에 이제 대략 그다음 9천만 년 전에 네. 9천만 얼마 안 됐네요. 네. 상대적으로 9천만 년 같으면 중생대 말이죠. 중생대 중생대 말. 말. 중생대 때 일어났던 게 그 경상남도 쪽에 경주, 경주요? 경주 경상북도죠. 그러니까 네. 경주 그 이제 지질학자들이 불국사 하강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꼭 우리나라 하강암은 탄생이 두 시기다. 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하강암이 또 돌멩이 하강암이라면 일단 나이가 9천만 살, 1억 7천. 두 개. 예. 얘가 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예. 아, 딱 가서 딱 숫자를 불국사 기억하고 가서 역사 얘기해 줘서 딱 껴주면 몇 살일 것 같아 이 아, 암석 그런 이렇게. 거 그렇죠. 있나요? 그보다 더 근본은 뭐냐 하면 그 20억 년 전에 암석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오래됐네요. 예, 오래됐죠. 그래서 20억 년 전에 있는 거는 북한 쪽에 있는 간모지게, 지괴가 뭐예요? 땅 덩어리. 지괴는 지괴. 땅 덩어리란 예, 뜻이에요. 엄밀히 이제 간모 육계라 그래요. 땅 육자 쓰잖아요. 간모 육계. 네. 그 다음에 경기 육계. 경기 육계. 그 다음에 영남 육계. 네. 요 세 개가 큰 덩어리 예, 시기예요. 대략 18억년에서 20억 년 사이에 가장 오래된 그게 기반암이라 그래요. 거의 한반도의 주춧돌 그렇죠. 같은 느낌이라 생각해도 그렇죠. 될까요? 중생대 때 지금 이제 전라도 있고 우리나라 경상도 있는 데는 대부분 얕은 바다 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바다였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다는 아니고 네네. 얕은 바다나 큰 호숫가였다 생각이 돼요. 호숫가였구나. 그리고 이쪽이 그 중생대 말쯤 되면 네. 경상남북도는 굉장히 열대지방이고 네. 공룡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 해남 맞아요. 그런데 공룡 발자국 박물관 되게 많잖아요. 애들이 막 저 아들도 데려갔거든요. 그 모형 공룡 보고 울어가지고 여기 왜 무서워서. 데려왔냐고 막 이래가지고 고성은 이제 공룡 발자국보다 익룡 발자국이죠. 인룡 발자국이 많아요, 고성에? 중생대 날아다니는 때는 애들. 응. 하늘에 익룡, 땅에는 공룡, 그렇죠, 그렇죠, 바다는 어룡. 그렇죠, 그렇죠. 익룡, 프테라노돈. 프테라노. 맞죠, 맞죠. 예. 잘하시네요. 저희 둘째가 공룡 많이 합니다. 아. 이제 아들들이 공룡을 프테라노돈, 좋아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근데 왜 고성엔 유독 인룡의 흔적이 많아요? 예, 그 좋은 질문인데 신기하다. 그럼 익룡은 그 하늘 날면서 저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겠죠. 그렇죠, 그렇죠. 해갖고 그러면 얕은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늘어 잡아먹는 거예요. 그 일대가 막 호수가 많고 물이 호수였어서. 많고. 그러면 그 어. 호수 미치니까는 진흙청이 생기겠죠. 네. 그럼 진흙에 발자국이 찍힐 확률은 없죠. 그게 남아있는 거구나. 그렇죠. 화석으로. 그 진흙이 굳어지면 이암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발자국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남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고성 그 박물관에 봤어요. 그 발자국 딱 찍혀 있는 것들 그러니까요. 몇 개 있잖아요. 특히 경상남북도 추풍령 좀 넘어 영동부터 시작하고 부산 다대포까지는 지층이 아주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질학자들이 경상누청군이라고 그래요. 경상누층군. 예. 지층이 많이 몰면 누청군, 지청군. 누층이란 말이 지층이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지지 두껍다는 거. 두껍다는 그다음에 뜻이구나. 군은 그룹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할 게 중요한 게 네. 지금 당장이라도 뭐 일주일 만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 경주 쪽으로 지나가면 막 쌓여 있어요. 예, 도로 절개지를 봐야 돼요. 도로 절개지를 보면 둥그런 바위가 안 보이고 시루떡처럼 생겼는 게 십덕처럼요. 예, 그걸로 생기려면 어디서 생기겠어요? 호수 밑이나 얕은 바다 밑에. 퇴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는 우리나라 지질에서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특이합니다. 그런 시루떡처럼 된 고거에 네. 공룡 발자국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익룡 발자국이 보물이네요, 남아요. 보물. 그럼요. 지질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천국이네요.
오늘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주 방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좀 광물이나 네. 토양, 뭐 돌 이런 게 이제 우리 역사랑 무관한 게 아니구나. 뗄래야 뗄 수 없구나. 뭐 어디에서 오늘 근데 사실 저는 좀 알아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많이 배웠죠? 진짜 오늘 많이 이제 배웠나요? 교수님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애는 썼는데 저는 이제 너무 문과적인 마인드고 과학을 접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조금 어렵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교수님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잘 따라갔던 것 같고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예쁜 뭐 땅 뭐 이렇게 풍경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교수님을 뵙고 나서 앞으로는 경상도에 놀러 갈 일이 있으면은 그 경상북천군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건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 지역의 산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느냐. 맞아요. 그 지역에 바위가 있었을 때 그 바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네. 이런 거를 깊이 몰라도 어렴풋이만 알아도 선생님 오늘 좀 가르쳐 주신 얘기를 좀 맞아요. 적용하면 우리 역사에 좀 깊이 있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좀 마무리하고 맞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또 다른 주제를 한번 갖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Trying to rob myself of something. You just trying to get a word, and life is not fair. I've been working on my tunnel vision, trying to get a new prescription, taking swings and even